한국에서 부모에게 불효하면 조선시대에는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한복을 입은 성인 자녀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봉투를 건넵니다. 한국인에겐 평범한 풍경입니다. 한국 밖에서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평균 22만 7천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관습의 뒤에는 600년이 넘는 역사가 있습니다. 도덕이 아니라 형법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자 한 글자에서 비롯됩니다. 효, 위에는 늙은이를 뜻하는 늙의, 노의 윗부분이 있고 아래에는 아들을 뜻하는 아들자가 받치고 있습니다. 늙은 부모를 아들이 등에 업고 있는 형상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도덕 언어들은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랑, 존중, 배려. 그런데 효는 달랐습니다. 몸의 자세를 가리켰습니다. 글자를 보는 것만으로 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공자는 논어하기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도와 공경은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 유교에서 효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 군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집안의 질서가 나라 전체의 도덕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에서 시작해 국가 전체를 떠받치는 구조였습니다. 한 서양학자는 이 한자를 처음 분석한 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등을 내줘야 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글자에 새겨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조선에서 글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이 되었습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새 왕조는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았고 효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경국대전, 조선의 기본 법전입니다. 그 안에는 부모 봉양을 거부하면 형벌에 처한다는 조문이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효도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처벌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수천 건의 정려가 내려졌습니다. 정려란 효자에게 국가가 비석과 문을 세워 포상하는 제도였습니다. 처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국가는 상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교재로 24효를 배웠습니다. 겨울에 강의 얼음을 깨고 이모를 잡아 병든 부모를 봉양한 이야기, 천리를 걸어 부모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구해온 이야기, 이것이 조선 아이들의 교과서였습니다. 그 교육이 600년을 지나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에서는 제사와 차례와 성묘가 지금도 계속됩니다. 한국을 처음 찾은 이들은 이 장면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무신론자도 구분 없이 모든 가정이 새벽에 음식을 차리고 절을 올립니다. 어느 종교의 교리에도 없는 장면이 한국에서는 매년 펼쳐집니다. 그런데 조선의 경국대전이 사라진 자리에 지금도 살아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 직계혈족은 서로 부양할 의무를 진다. 2026년 현행 조문입니다. 이 조문은 교과서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소득이 있으면 국가는 부모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복지설계 안에 효도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가족 부양 의무를 복지수급 기준에 직접 연결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드뭅니다. 해외 복지 연구자들은 이 구조를 이례적 설계로 분류합니다. 이 제도가 당연한 것인지 아니면 자녀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인지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하지 않는 건 더 큰 문제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락도 안 되는 자식 때문에 생계급여가 막혀 더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 노인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가 조금 더 세밀히 봐야 할 대목입니다. 원래 주제로 돌아와 2001년 유네스코는 종묘제례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경국대전의 조문은 민법이 되었고 제례는 세계유산이 되었습니다. 600년 전의 의무가 형태만 바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도의 나라에 설명하기 어려운 숫자가 있습니다. 설날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건넵니다. 2026년 기준 평균 22만 7천 원, 20대는 약 19만 원, 40대는 약 23만 원입니다. 나이와 형편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지만 건넨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효도 관광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 나라는 손에 꼽힙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셋입니다. 한국 여행사들은 오래전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떠나는 상품을 전용 탭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여행업계에는 이 카테고리 자체가 없습니다. 2023년 사이언스 다이렉트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 노인은 자녀로부터 받는 정서적, 물질적 지원 모두에서 미국 노인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가장 많이 챙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OECD가 2023년 발표한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 노인 소득 빈곤율 40.4%, OECD 38개국 중 1위입니다. 평균인 14.2%의 3배입니다. 65세 이상 자살률은 10만 명당 40.6명, 역시 OECD 1위입니다. 자녀 지원은 세계 최고, 노인 빈곤율도 세계 최고, 노인 자살률도 세계 최고. 같은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MZ세대는 이 구조 안에 서 있습니다. 취업난이 있습니다. 고물가가 있습니다. 결혼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부양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동시에 충돌합니다. 어느 하나를 줄이면 다른 하나가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MZ세대는 효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을 바꿨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부모님 복약 알림을 설정합니다. 병원 예약을 대신 잡습니다. 주말이면 화상통화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한 화면씩 가르칩니다. 봉투 대신 앱입니다. 제사상 대신 화상통화입니다. 그러나 효라는 글자의 뜻은 처음부터 바뀐 적이 없습니다. 늙은 부모를 아들이 등에 업는다. 업는 방법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효라는 글자를 처음 배운 조선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의 법조문을 외운 선비들이 있었습니다. 2026년 설날 아침 봉투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6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무게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를 등에 업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드린 효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아니면 지금 이 시대의 효도란 무엇인지 그 생각이 궁금합니다.